오늘은 SBS 드라마 귀금일 기화 그리고 3화 예고편 대사와 장면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저만의 상상력으로 소설처럼 예측해보는 뇌피셜 시나리오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궁궐은 점점 더 음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세자 저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면서 왕실 전체가 뒤숭숭해졌죠. 여리가 궁에 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세자병 때문이에요. 원래는 왕의 안경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들어왔지만 세자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왕과 대비도 여리의 신기와 무녀로서의 능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느 날 여리는 대비가 세자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여리가 무릎을 꿇고 인사드리죠. 남아 송구하오나 잠시 말씀을 여쭐 수 있을지요? 세자 저하의 병환이 심상치 않아 혹시 소녀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하여 감히 여쭙습니다. 대비는 여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궁에 들어온 뒤로 골 안에 기이한 일들이 잦아진 듯 하구나. 하지만 세자병은 오래된 저주와도 같으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겠느냐? 여리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어 말합니다. 마마, 소녀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오나 혹시 13년 전 궐에 있었던 일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자 저하의 병이 그때의 일과 닿아 있다면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여쭙는 것입니다. 대비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하죠. 그때 일은 누구도 입에 올려선 안 되는 비극이었다. 팔척귀, 그 존재가 다시 골을 맴돌고 있다면 왕실의 피가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자 곁을 지키며 경솔한 행동을 삼가는 것뿐이다. 여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지만 대비의 말에서 분명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여러분, 팔척귀가 뭔지 궁금하시죠? 팔척귀는 키가 8척, 그러니까 240cm가 넘는 거대한 귀신이에요. 전통 설화와 도시괴담이 뒤섞인 존재로 왕실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한이 모여 만들어진 악귀입니다. 단순히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혼을 빼앗고 육신에 빙의하거나 저주를 퍼뜨리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졌죠. 세자의 병도 사실은 팔척귀의 저주에서 비롯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궁궐의 권력자 곽상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곽상충은 병조판 서이자 무반 세력의 수장으로 왕의 계약을 반대하며 왕실의 몰락을 노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자가 죽거나 미쳐버리면 왕위 계승이 혼란스러워지는 틈을 타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인물을 왕위에 앉히려는 속셈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리가 궁에 머물며 세자병의 원인을 파헤치고 심지어 팔척귀의 정체와 저주까지 밝혀내려 하자 곽상충 입장에서는 여리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를 몰래 제거하거나 최소한 궁에서 쫓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곽상충은 수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리만 없애면 세자도 곧 끝장이다. 저 계집이 계속 궐에 남아있으면 팔척귀의 비밀이 드러나고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처리해라. 여리는 밤마다 세자 저하의 병실을 지키며 경규석을 손에 쥔 채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던 중 세자 곁에서 팔척귀의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죠. 그 순간 윤갑의 훈령이 여리 앞에 희미하게 나타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리야, 이 저주는 너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다. 여리는 윤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의로 강철이 빙의한 윤갑의 몸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갑 나리를 포기할 순 없어. 강철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하죠. 넌 놈한테 속았다.
그 놈한테 이용당했단 말이다. 여리는 흔들림 없이 대답합니다. 내 말 따윈 난 절대 믿지 않아. 먼저 나리를 살려낸 다음에 따져 물을 것이야. 그리고 여리는 강철에게 제안합니다. 널 이리 만든 자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너도 날 좀 도와다오. 강철은 잠시 망설이지만 여리의 진심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왕이정은 팔척귀의 원한이 윤갑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팔척귀의 원한의 시작은 저 자가 아니다. 윤갑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철저히 윤갑을 감시하라. 이때 풍산무당은 궁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고 당황합니다. 이게 뭐야, 대체 뭔 일인겨? 한편 여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짐합니다. 날 믿기 삼아 팔척귀를 불러내겠어. 여리는 풍산과 함께 팔척귀를 봉인할 의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왕실의 오래된 사당에 촛불이 하나 둘 켜지고 대비와 왕, 중전까지 모두 모입니다. 여리가 경규석 안경을 왕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팔척귀의 저주는 왕실의 피에서 비롯된 겁니다. 왕이 안경을 쓰자 사당 벽에 새겨진 옛 문양과 피로 얼룩진 과거의 환영이 펼쳐집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우리 집안의 죄가 이 모든 비극을 불러온 것이었어. 드디어 의식이 시작되고 사당 안은 으스스한 기운으로 가득 차죠. 팔척귀의 실체가 드러나고 여리는 경규석을 높이 들며 외칩니다. 이제 원한의 사슬을 끊을 때입니다. 강철은 마지막 힘을 다해 팔척귀와 맞서고 여리는 윤갑의 혼령을 부르며 간절하게 외치죠. 돌아와요. 나리, 당신의 자리는 여기에요. 순간 강철의 눈에서 윤갑의 눈빛이 번쩍입니다. 여리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강철은 스스로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오려 하지만 그 순간 팔척귀가 그 틈을 노려 여리에게 달려듭니다. 여기서 풍산이 여리를 대신해 팔척귀의 공격을 맞으며 쓰러져요. 여리야, 넌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여리는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주문을 외치고 경규석이 강하게 빛을 내뿜습니다. 팔척귀와 강철의 기운이 동시에 사라지려는 그 순간 윤갑의 몸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여리가 윤갑을 끌어안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제발 돌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갑이 잠시 눈을 뜨는 듯하다가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사당 밖에서는 곽상충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팔척귀가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니지. 진짜 저주는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사당 한 구석에서 경규석이 미세하게 금이 가는 장면이 잡히죠. 여리와 궁궐 사람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리는 세자를 구하고 윤갑의 혼령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팔척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곽상충의 음모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화에서 그 실마리가 드러날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저만의 상상력으로 예측한 소설 뇌피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